우리 박정 선생님께서 지금 한 주간 그리신 만평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그렇지. 예, 보시고.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쉬워. 킬러 문항이 필요해. 영부인의 외교 의미. 이거 어떤 의미의 만평인지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보면은 네. 이제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 네. 아니야. 킬러 문항이 있어야 돼. 아. 영부인의 외교 의미는 뭐냐? 국제 친선 또 뭔데? 4번 명품 쇼핑 있잖아. 정답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뭡니까? 5입니다. 5. 5번? 네. 오늘이 어딨어요. 아니, 무슨, 오늘 폭탄발언 하고 오신다고 했으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정답은 뭡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국제친선. 아닙니까? 그보다 더 센 거 있는데. 근데 얘 이제 이 사람한테는 다른 것이 예. 네. 명품 쇼핑. 그게 이제 정답이다. 예. 킬러 문화. 너무 쉬운 일이야. 나오시는, 명품 쇼핑도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뭐요? 고속도로 IC. 아이스? 네. 근데 고수도 나면은 스님은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좋긴 하죠. 스님은 어디를 가도 지나가는구나. 네, 그럼요. 스님이 그 가평이 아니고 남양주. 네. 남양주에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A노선, B노선 관계없이 지나가는 코스네. 그렇죠. 그곳이 항상 정체되고 밀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엄청 밀린 곳이죠. 네, 너무 힘든 곳이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은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노선이 만약에 강상으로 가면은 거기 안 지나가나요? 네. 그래요? 네, 달라지죠. 강상으로 좀 거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많이 달라지죠. 그럼 스님이 딱 피해자네. 저는 피해를 떠나서 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도로가 이렇게 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나라에 우리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국가에 돈이 많이 나가기 그거 좀 때문에. 정확히 해야겠다. 스님 그 지금 계신 곳이 어디쯤이죠? 저는 남양주 하도에가 있습니다. 하도. 네. 거기가 양수리 쪽하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양수리하고 이제 조안면 쪽하고 가까운데 네. 뭐 저는 큰 그거는 피해 본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이 밖으로 휘어서 나가잖아요. 아니 실제로 거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지. 길이 네. 많이 막혀요? 굉장히 굉장히 밀리죠. 막히죠. 굉장히 막혀요? 숨을 못 쉬게 말리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도 그 도로를 타면 몇 시간 거기서 저도 지지난주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거의 3시간 잡혀 있었어요. 그게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렇죠. 주말에 특히 그렇지 않아요? 주말 그렇죠.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죠. 고속도로를 한 건데 그렇죠. 그게 또 강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기가 겁니다. 우리 거기 안 사니까 그거까지는 모르잖아. 그치. 체감을 못하니까. 그치, 사시니까. 세상에 그 소종이라든가 강촌 IC부터 시작해서 그 동해에서 들어오는 길들이 얼마나 거의 세계 어느 주차장보다 더 강력한 주차장이죠. 다 그냥 차가 서 있어요. 그래갖고 화산이 급하면 스님 계신 곳이 이제 외곽으로 빠져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데 급하면 이제 외곽으로 돌아서 설악으로 빠져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저희 집까지 오셔갖고 이제 화장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가시는데 사실 정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 숨이 턱 막힌다 그럴까요? 그 자동차 매연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매주? 매주 그렇죠. 장난 아니구나. 참. 저 오늘 잘 나왔죠. 잘 나오셨네요. 잘 나오셨네. 리얼 현장 다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야. 예. 그 정도까지는 또 몰랐네. 몰랐네. 사진을 이럴 줄 알았으면 찍어올 건데 참 잘못했어요. 차 막히는 거? 네. 그럴 거랬네.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러세요? 예. 양평 쪽에 이제 선배 집도 있고 저는 이제 선산이 또 이포거든요. 네. 양평 넘어서 네네. 이포인데 이제 갔다 올 때 주말 걸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속도로죠. 거기가. 그렇구나. 네. 뒤에 가면은 또 만평이 나와요. 하나님, 이 뭡니까? 고속도로 연결해서 만평이 있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을걸? 아니, 이렇게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하는 거는 어때? 여행 갔으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정식 일정이 아니었는데 쇼핑할 수 있는 건가요? 영국은 외국 오면은 이제 명품 쇼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본인한테는. 네. 그렇지.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이런 아니죠. 개인 일정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호객행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호객. 네, 호객행위로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가 당했네. 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였다면은 그 부럽지 않아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폈잖아요. 지금 그래. 이거는 그 호랑이 네, 부렸지. 호랑이 부르지. 네. 뭐 스카프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나하나 가지고도 옷 뭐 한복 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뭐가 또 문제고 뭐 그랬는데 지금 얘는 그런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보통 국회의원들도 해외 나갔을 때 공식 일정 나갔는데 막 여행 코스 몇 군데 갔다 오면은 엄청 비판 많이 당하잖아요. 왜 공무 가갖고 왜 여행 가냐 관광 가냐 그렇게. 더더욱이 얘는 지금 참사가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성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일반 지금 경제 논리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고 국민들이 정말 뭐 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지금 어려워하는 시국인데 사실 이건 너무 지나쳐서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경제 어려운 거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느껴지고 계세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정말 거리에 나가 보시면 정말 음료 한 잔을 못 사 먹어요 국민들이 그 고가의 그 이자에 그 정말 그 모든 물가가 다 올라 있잖아요. 국민들은 옷이 아니라 당장 생존을 위한 물조차도 쉽게 못 사 먹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친 거죠. 아 심란합니다. 예. 더더욱이 에코폭에 숨겨진 그 네. 그 에르메스. 에르메스. 처음에 샤넬인 줄 알았더니 샤넬이 아니고 에르메스 맞는 거예요? 에르메스만 한번 나온다면 뭐 부정을 안 하더라고?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직선에 그냥 칸이 많은 지갑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 가족 비리댐. 억울하다 억울해. 네. 뻥. 이거는 뭐 최현순 씨 1년 징역 나온 거? 그거 뭡니까? 야 1년 정말 싸게 나온 건데. 약 드시고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법정에서. 네, 제가 약을 좀 진한 약차로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유, 선생님은 그 약은 정말 좋은 약. 왜냐면 이제 감옥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런 의미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독이 약이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야 근데 진짜 1년은 완전 정말 싸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사기죄 빼고 사기죄를 뺐어요. 아예 뺐죠. 이거 야. 350억 가짜 그러니까. 잔고. 근데 더 큰 거는 법원에도 가짜 위조 증거를 냈잖아요. 앞으로 국민에게 많은 기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작게 치지 말고 큰 숫자로 크게 이렇게 쳐라. 그러니까. 해라. 근데 사위가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의정부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아니, 의정부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의정부. 그러면 구치소를 감옥을 의정부로 가셔야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네. 동부로 갔잖아요. 네, 시설 좋은. 네. 그것도 되게 웃겨. 그래서 가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 말이 감옥이지. 왜냐면 예전에 의정부에서 사셨대요. 사셔갖고 거기 환경을 좀 잘하셔갖고 나 약 먹고 죽기 전에 이렇게 보내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기세가 세서 사실. 동부구치소에서 간수라든가 소장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최은선 씨가 이거 해 하면은 하지 않겠어요? VIP 대접하겠죠. 당연히. 말이 감옥이지. 거기에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실 것 같다는. 그냥 충분히 네, 그렇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갖고. 네 맞습니다. 아마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겠네. 야 그럼 거기 뭐 휴가네요 그냥. 에어컨. 그러니까 유튜브를 TV로 크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선 전까지 좀 쉬시다 와라. 총선 있으면 좀 네, 불편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총선 때까지 그냥 쉬시고 요양 좀 하시고. 선생님 만평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뻥 튀어나온 건 뭐예요? 이제 가족 비리댐이 터졌다 이제. 이제 구멍이 났으니 이제 앞으로 터질 담는 이게 시작이다. 이게 하나 주먹 하나 넣어가지고 살리는 이야기. 네덜란드 소년. 그게 하나 뻥 터졌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무너질 것이다라고. 네. 여기서 지금 사이와 암순서로 정답게. 이렇게 둘이 아주 사이좋게. 요 위에 이 갈매기 두 마리. 아주.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두 분은 저 배 위에서 항상 정다울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날까요? 네, 서로 난리 난다잖아요. 서열이 정확하니까. 네. 워낙 세니까 여자가. 네. 난리 안 나지.
그렇게 그러시죠. 이게 뭐 했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냐? 그거 뭐 했냐? 뭐 네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냐? 저 배 위에서 항상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 얘는 또 밑에 애들한테 또 깨는 거지. 윤석열은 환경부 장관 뭐 하는 거야? 국토부 다 넘길 거야. 이러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이런 거. 또 우리 사장님 그러신 거. 아까 그거네요. 징역 1년. 여기는 정경심. 표창장. 징역 4년. 법 저울이 뭐 있다이냐? 왜냐면 남편이 여긴 검사고 여기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크죠. 이건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고 장모 징역 1년, 본래 10년. 그리고 부르르 떠네. 이거 왜요? 10년 줘야지 왜 1년 전에 부르르 떠는 겁니까? 아니 지금 왜 네가 감히 1년? 장모를 징역을 때릴 수 있냐? 너 죽고 싶냐? 하니까 1년을 때렸는데 원래는 10년. 원래는 10년짜리를 1년 봐준 거야. 야, 여보시오. 근데 원래 검찰이 1년 구형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1년 구형하면 법원이 1년 안 주고 보통 웬만하면 맞지. 그냥 집행유예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1년 하라고 한 게 1년 꽉 채우라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내보내라는 건데 이번 판사가 도저히.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그 이정근 그 씨 있잖아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검사가 3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4년 6개월 구형했어요. 너무 좁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1년 구형했어도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5년 이하거든요. 5년까지 구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했더라고. 그래도 판사가 나름대로 용기. 의미 있게 하긴 한 거야. 겨우 이게. 그 이야기. 겨우 용기. 얼마나 그 판사님도 마음에 아마 심장이 굳어가시면서 아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1년도 엄청 아쉽지만 맞아요. 아마 그 판사는 진짜 1년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정말 용기를 내서. 그럼요. 그렇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죠. 또 판결을 보면은 판결만 또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너무 죄질이 안 좋고 네, 막 그렇게. 맞습니다. 아니 법정 구속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맞아요. 법정 구속. 웬만하면 법정 구속 안 시키는데 판사가 나름대로. 거야. 그동안에 하신 그 업적에 비하면 긴 시간 동안 잘 이렇게 버티신 것 같아요. 1년은 정말 싼 거죠. 1년 했으면 나 같으면 아마 이게 그 350억 은행 잔고 사기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벌었거든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죠. 100억이 넘었죠. 그건 다른 거 다 다른 네. 것도 다 포함하고 장고로 네, 아마. 그럼 갈만하죠, 뭐 1년. 1년 갈만하지. 비싼 노역이죠. 정말 싸게. 정경심 뭐 4년 때리는데. 1년 연봉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네, 그러면. 근데 1년 했어도 70% 채우면은 5번 되니까.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하고 하면은 5번 나오겠죠, 뭐. 정근주 교수는 5번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못 나왔잖아요. 야, 5번 원래 나왔거든요. 멈추지 않는 욕망과 멈추지 않는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아쉽죠. 지금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잖아요. 아니 근데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80대가 돈에 대한 달아가지고 욕망은 끝이 없나 봐요. 그렇죠. 아니 이미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절에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불자예요? 모르겠어요. 때로는 절에도 가고 때로는 교회도 가고. 때로는 이제 주술도. 목사님 많이 해보셨나봐요. 그렇구나. 그러네. 1년 들어가갖고 당분간은 다른 일 못하겠네. 그러니까 다른 너무 거 해야 아쉽죠. 되는데. 그럼요. 지금 양쪽 장난 아닌데. 그렇죠. 아쉽죠. 지금 그러네. 마음이 멈추잖아요. 맞아.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저 잘 나왔죠? 잘 나오셨네요. 잘 맞죠? 맞아. 네. 1년씩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너무 아쉬워요. 되게 지금 중요한. 국민들은 이걸 뭐 1년이다, 10년이다, 그게 아쉬운데 사실은 이 입장에서는 멈추는 게 지금 황금의 그러네. 금싸라기에서 지금 갈퀴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렇게 콤바인으로 그냥 자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골든타임. 그렇죠. 지금 골든타임인데. 그렇죠. 이 중요한 시기에 1년 그럼요. 들어갔어요. 그거는 좀. 그러면. 그래서 그러네. 너무 안타깝죠.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습니다. 10원짜리 30억 장을 줬음. 무슨 말이야 이게? 300억? 300억 그죠. 10원 한 장은 안 준 건 맞아. 30억 장을 줬어. 한 장 준 건 아니야.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10원이 장으로도 나온가 봐요. 네. 이 표현. 예, 표현이 그 돈에 대한 그 숫자 개념. 옛날에 10원이 지폐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주 옛날. 그거는 이제 굳어 있는 관습적인 표현. 그러니까 말할 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얘기 막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과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입이 삐뚤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입이. 예. 예리하시네. 예리하시네 진짜. 근데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진심이 아니더라도 쇼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자기 가족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또 본인이 굉장히 옹호 많이 했거든요. 또 이때 할 때가 본인이 결혼했을 때예요. 사위일 때야. 그러면 그럼요. 뭐 아무리 사람들이 사귀실 때 사위가 뭐 검사니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럼 도의적으로라도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사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하면 그대로 구속시키거나 법적 조치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 사과했어. 그럼 인정했어.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법적 그거를 뭐에 배어 있는 거네. 그러면 절대 사과. 한 번 삐뚤어진 입은 계속 삐뚤어져 있어야 하고 제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성이에요, 특성. 진짜 이건 너무. 근데 얘가 했던 말 있잖아요. 경제 공동체, 패밀리 비즈니스 그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을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머리를 깎고 와갖고 네 분이서 제 저를 이제 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봉암? 네, 지금 현재 네. 구봉암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저를 문을 열지 않고 사는데 제가 그때 키를 어디다 놔뒀다고 저를 보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비어있기가 그렇잖아요, 절이. 제가 유학을 비자를 끊어갖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그분들이 키를 복사를 해갖고 사문서 위조까지 다 한 거예요. 진짜로요? 네. 제 사인까지 다 하고 키를 복사하고 자기 짐을 갖다 놓아놨어요. 스님들이? 스님은 아니에요, 그분들? 그냥 나홀로 머리 깎으신 분들이. 네. 조선 스님도 아니고? 네 분이 짜가지고 어떤 보살이 자기가 절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해갖고 부부에다가 스님 두 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홀로 머리 깎아서 일반인이 머리를 깎고 이제 승복까지 입은 거죠. 그래, 예,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 속가 때 저하고 절친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신랑이 그때 이제 마지막 검찰청에서 소임을 봤어요. 근데 전 그때 검찰의 비리를 알게 됐죠.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너무 이제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저를 친구랑 요거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스님이 이렇게 딱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좀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서류 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했고 해서 이제 넣는데 이제 결론은 다 났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 근데 그 가운데 비리를 갖고 그 악의 무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 수뇌부가 있었던 거예요. 검찰? 근데 사실은 친구 신랑이 이 조선은 내가 조언을 해줬고 이 스님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랬는데 실제면 계속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한 시간을 6년, 7년을 끌었었어요, 거의. 그래서 소송이 오랫동안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모든 게 그 부장판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그때 당신이 얘기했는데도 그 위에 수뇌부 검사들이 그 악의 무리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갖고 저는 사실 그분 아니었으면은 정말 억울하게 그냥 끝날 뻔했죠. 그래서 그 친구 신랑이 그때 자기가 검찰에 25년을 몸담았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랐었어요. 제 친구 신랑이. 신랑도 검사 출신인 거예요? 수사관이죠. 수사관? 네. 특수부에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분도. 사기꾼들한테는 검사 라인이 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당신은 몰랐대요. 그렇게 될지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 조서를 제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데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2번 갔고요. 진짜로요? 성남지검은 2번 갔고요. 그 다음에 일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당진이죠. 네.
그 계속 아이고. 돌리는 거예요. 손 도와줬다고? 아니 이제 그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 주소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시간 끄는 거예요? 끌어서 이제 끝나도록. 왜냐면 판결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검사가. 일부러. 구형을? 네, 그래서 우리 그 친구 신랑이 그걸 알고는 자기가 25년을 넘게 몸담았는데 정말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검사, 그 법원의 그런 검찰청 안에서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알게 돼서. 수사관이 이렇게 오래 썼는데도 자기를 모르는. 그래서 그 위에가 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오늘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네. 그러게. 또 그런 걸 라인이. 그래서 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서울지검에 부장검사님 박지원 검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딱 연락이 오셨더라고. 스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수도까지도 모르게 간을 다 뺏어 쓸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어휴.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곳간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은요, 그 여자 잡아서요, 3년 제가 살렸어요. 왜냐하면 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남편은 간암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그 같이 결탁했던 그 머리 깎은 그분은요, 제가 찾아서요, 그 집에 갔더니, 나홀로 머리 깎은 사람들은 참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일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경매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저보고 법무사에서 그걸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스님에게 이익이 될까? 난 그런 건 너무 싫다고. 그 너무 탁한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나의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경매 넘겨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그거는 인과응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님 손해 엄청 많이 보셨네, 진짜로. 손해 봤지만 저는 그거를. 그래서 응징은 정확하게 했네요, 끝까지. 응징은 정확하게 했죠. 네. 진짜 잘하시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8년이 넘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8년? 네. 야, 그 얘기 진짜 안 했어. 좀 처음 들었네. 시간을 너무너무 길게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시간만 끌면서 근데 정말 아시면서도 결론을 안 내줘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법에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정말 나라의 법이 정말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 지금 여기 다 지금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네. 송승환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현님께서 새로 오신 선생님 조남 좀 알려달라고. 우리 선엽스님이십니다. 못 보셨네요? 방송. 선엽. 네, 선엽 스님이십니다. 선엽. 차명인이시고요. 오늘은 패널로 또 아버님이 5.18 유공자세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도 할 스토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님이 요새 이 울분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 울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요하게 차만 만들고 차만 나누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게 이 분노 분노보다 부처님이 나가서 바르게 세상에 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계종 정식 승려님이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승 부처님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또 뭐 부처님이 아시니까 우리 자승 총무원장님은 이치가 정확하셔갖고 네, 진리의 선상에서 잘 보고 계십니다. 평소에 하던 말씀과 좀 다르긴 하지만 방송용이니까. 자, 다음 만평 희룡아 버텨. 이거 뭡니까? 건의열차. 지난주에는 건의열차였는데 지금 원희룡이 엄청 진짜 애쓰고 있잖아요. 용을 썼죠. 정말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뻔뻔하게 오히려 막 화를 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으셨대요. 잘 알아요. 그래. 그 도반 그 친구하고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 네. 원희룡 친구하고 잘 알아요? 네네. 또 괜히 다른 마시다가 고수당하면 안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한 게 난 요새 이걸 배워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우기고 그러면은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 정치하려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잖아요. 야, 이거 왜 얘기했어? 사과해. 제주도 지사를 하셨죠, 원희룡 제주지사. 씨가. 제주도를 완전 망가뜨렸죠. 제주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서울을 양평을 그냥 경기도를 또 이렇게 정말 참담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하고 싶은가 봐요.
총리 하고 싶어갖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아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거 진짜. 하시고 싶어서 성형도 하셨잖아요. 눈 성형. 관상 같은 거 바꾸려고. 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시사 프로를 좀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 그 버틸 수 목이 있을까?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한동훈 뭐 이런 한동훈이 이제 말하면 많이 방송 나오니까 되게 싸가지도 없고 근데 요새는 뭐 원희룡이 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굴비처럼 많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 지금 줄서 계세요. 맞아요. 지금 그래. 출연 대기 중이세요. 네. 아니 이번 정부는 진짜 국회의원 대하는 거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금 후보자. 네. 그리고 감사원 유병호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짜 무슨 국회의원 알기로 진짜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들으셔서 독도 관련해서 말할 수 없다. 뭐든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지 의견 얘기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나요? 국무총리 뭐라 했어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말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독도 문제? 그 물 당신이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다. 그 국민에게 도대체.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완전히 마음속으로 있어도 입 밖에 못 말했는데 지금은 다 너무 여기는 다 입이 삐뚤어진 사람만 있어갖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입이 삐뚤어졌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일본인 맞아. 후손 같기도 하고. 그냥 일본 사람들 같아. 근데 말을 한국말을 오랫동안 한국에 사니까. 살아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냥 일본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못하는 일본인. 예, 그렇죠. 일본말을 못하는 일본인 같아요. 정말 느낌이 그래요. 진짜 그게 아닌 이상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일본인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일본인들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우 일본인인 거지 완전히 뼛속까지도 그냥. 그렇지. 아니,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암살해야 된다고. 맞아.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냐 우상호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겠죠. 이거 암살은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또 입을 꾹 다물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교수로서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아. 뭐 정치인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부정을 안 해요. 부정 안 하고 이건 내가 뭐 일이 없어. 제가 지금 저기 종로를 이렇게 쭉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큰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시진핑 그림과.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죠? 시진핑 아웃이라고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것은 못 걸게 하잖아요. 근데 걸려도 안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던데 그거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야 저게 걸려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할까? 왜 와서 누가 이거 제거 안 하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완전히 그냥 끝장내려고. 시진핑 아웃이라고 시진핑 얼굴 그려져 갖고 그대로 돼 있어요. 크게. 아니 왜 중국한테 그러지?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화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분 받으려고. 미국한테 이분 받으려고. 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우리가 대신 싸우고 있어요 형님 이러는 거지. 야, 미국은 중국에서 잘 지내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똘마니가 이제 알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 다이아나님 오늘은 종교 대 통합이냐고요? 항상 뭐 그렇습니다. 종교 우리 스님 불교, 기독교, 스님 카톨릭이세요? 다 여러 가지. 다 여기 통합 여기는 저는 무교. 무교. 예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철로 얘기 나오네 여기. 철로 얘기. 차례기네 차례. 대국민 사기단. 맞아. 철로 얘기. 맞아. 그동안에 차력을 연마하셨나봐 이 야. 정부는. 근데 쇼에 보니까 이거 일장기 같은 느낌이네. 네, 일장기. 맞아요. 국민- 일장님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까? 비슷한 거지. 꼭 일본 일장이라고 안 하더라도 그 방송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조명. 반짝반짝한 그거. 네. 야 지금 뭐 진짜 철로 휘고 있네. 야 근데 진짜 지금 이번에 그 국회에서 한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근데 너무 당당해. 정말 정치는 저래야 되나.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뻔뻔 정도가 아니죠. 팍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가? 그러니까. 양심이 딱
양심의 길로 가면 파멸이니까. 아니 국민에게 겸손한 태도도 없고 이렇게 없지. 뭔가 공직자로서의 태도라든가 어떤 책임감, 임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국민과 방패 칼 두고 방어하겠다는 그런 그렇지, 자세로 되고 똘마니로서. 있어요. 아 근데 똘마니. 근데 정치인으로서 좀 나이도 먹고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네. 도지사도 했고 그 정도 되면은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가 정치 그만하면 그만했지. 부끄러우면 안 되지. 부끄러우면 뭐가 이렇게 미련 있어? 이제는 국민들이 아니, 정말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원희룡 보좌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작업을요? 예. 네. 안 하기를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이다. 그때만 해도 이미지가 엄청 좋았어요. 아, 물론 그때 한나라당에 있었지만 그 젊은 청년들하고 되게 스킨십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내 또 소장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맞아요. 정병욱, 그렇죠. 원희룡 그 뭐 또 오세훈 같은 애들. 그리고 저기 만병필. 경기도시 남경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나름대로 거기서 했는데 그냥 지금 보면 그냥 몸값 키우기였던 거예요. 거기 민주당에 있으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튀어나오지 않는데 그냥 완전 썩어 있는 데서 약간 좋은 소리를 하니까 당내 쓴소리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 좋은 소리도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이제 전두환한테 절하면서 완전히 추락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는 성품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그래서 그때 막 이거 막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를 못 참아갖고 부인 얘기했더니 막 뛰쳐 나가버리잖아요. 방송에서. 막 화내고. 오늘은 이 지금 장모님 구속돼 있고요. 근데 그 여사님과 오늘 부산시장에 가서 모 잡고 있었어요. 장어. 살아있는 장어를. 원희룡? 아니. 대통령께서 네, 장어. 그렇게 차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그런 살아있는 생명도 잡고 어디서 나 이거 대체 못 봤어 이거. 대충 보긴 장어가 무엇다는 얘기 들었어. 그 장어를 잡았어요 이렇게? 장어가 좀 더 힘이 셌어야 했는데 그래서 애국장어라고 지금. 근데 장어를 왜 잡은 거예요, 근데요? 그냥 잡은 거예요? 그냥 시장 가서.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장어를 그렇게 차력처럼 이렇게 야, 그걸 왜 뭐 정말 어떻게 하겠다. 술안주 하겠다는 거야. 술안주. 이거 이상한 게 많아요, 좀. 술안주. 이상한 게 많아. 이거 보셨죠? 며칠 전에 이거 박명록 쓰는데 두 줄 세보 두 줄 써야 되는데 이거 두 줄 못 써가지고 앞에다가 쪽지 갖다 놓고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 참. 문장으로 치면 한 문장 아니에요? 그걸 왜 못 써?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지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보면은 참 이상한 거 맞잖아요. 그럼 근데 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다 옹호하냐고. 그냥 딱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한 30%는 30%는 무조건 그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럼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시민들은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난 이게 좀 이상해. 오늘 선생님 마지막 만평. 너 아버지 뭐 하신다? 옛날에는 이제 교사가 아이들한테, 근데 지금은 학부형이 교사한테 너 몇 반 담임이냐? 이건 요번에 서희초 교사 선생님 사건 때문에 하신 웃으면 거죠. 안 되는데 참. 사실 옛날에 저도 교사를 했는데 80년대 초에 그때만 해도 교사는 거의 왕이었어요. 그래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고 때려도 되고. 학부형이 막 전화해서 따지고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학부형은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놓은. 인질, 그치. 인질로.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가 맞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촌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책갈피에 넣어야 되나 꽃바구니에 넣어야 되나 와이셔츠에 넣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서 학부모들은 완전히 을이야. 그래서 교사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야.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을 주라고 한 거예요. 체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옛날에 왜 저렇게 막강했냐면 저 때는 사교육이 많지는 않았어. 그리고 모든 그 교육의 기회가 교사한테서 그 힘이 나온 거야. 교사한테 잘못 보면 안 좋아. 근데 지금은 교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교육 해가지고 와서 공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지, 와서 잠만 제대로 자기 해달라. 학교에서. 그렇지. 이런 정도로 교사 값이 완전히 싸게 된 거야. 사교육에서 공부를 해갖고 왔고 담임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친가를 확인을 학생들이 하는 그런 실정. 아나모나. 네. 선생님 이거 아나모나.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야. 그냥 교사를 너 뭐 몇 반 담임이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핵심이 학생 인권조례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 갑질인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의 학부모가. 악질 민원. 그럼요. 악질 민원. 그래서 그게 이 학부모가 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요즘 그 아이들, 요즘 그 선생님들의 그 감수성에서는 죽고 싶은 거야. 교사인데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슨 그렇죠. 살 맛이 나겠냐고. 죽으라는 이야기지. 아니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무서운가 봐요 요새. 그냥 아동학대 신고로 무조건 걸어버리면 학교에서 무조건 선생님들을 뭐 따지고 그런 거 없이 직위해제 먼저 시켜버린대요 무조건.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하나의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괴롭히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있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빠져 있나 하면은요. 광릉 교육감하고 저도 같이 광릉 교육감을 도와서 교육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네. 지금 보세요. 그 요번에도 이 반의 아이가 연필로 뭐 이마를 네, 맞아. 쳤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럴 땐 저도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어렵고 황당한 거는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줘? 원님도 아니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저 아이들끼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끄었어. 이런 것을 선생님이 개입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들끼리 이루어져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큰 상처를 안 입을 수 있어. 야, 너도 전에도 그랬잖아. 너 참아.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막 1, 2학년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학생들이 해결해?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애들을 초등학교 1, 2학년 민주적으로 할 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정당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기성 정치권에서 하는 거 똑같이 꼬마들이 안 가르쳐도 해요. 모락을 꾸미고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아이들이 다 해.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 정치 이런 것들도 어릴 때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계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폭력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그래서 애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도 토지 안 되면 교사하고 같이 또 회의를 해야 맞습니다. 돼. 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에 교사가 우선 먼저 왜 아이를 돌보지 못했냐,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을 보는 게 아니고 아이 경비원이야, 맡은 경비원. 그런 걸 본 거지. 아니 애가 이렇게 하고 한동안 선생님 뭐 했냐, 아이 경비원. 그걸 따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하면서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제가 5, 60명 데리고 와서 템플스테이를 한 방에서 이렇게 대방에서 자면서 이제 제가 지도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형제가 싸웠어요. 언니, 누나하고 동생, 남동생들이 누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템플스테이 하다가 프로그램을 다 중단을 하고 아이들을
그 대방 앞에 있는 마루 있잖아요. 텀마루로 다 앉혔어요. 툇마루로 쭉 앉혀놓고 나서 그 싸운 아이 2명을 형제를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라 했어요.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 이게 먼저 동생이 먼저 할 거냐, 누나가 먼저 할 거냐 물어봐갖고 동생이 먼저 자기가 이래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 그리고 또 누나가 왔고 동생이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러니까 딱 그 두 상황을 벌려놓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사리 분별이 정확해요. 이거는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또 자기들이 먼저 그 둘이 얘기하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랬으니까 이럴 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자기들끼리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저 동생이 누나를 괴롭힌 거예요, 스님. 이거 말 들어보세요, 스님. 딱 변호사도 해주고. 예, 변론까지. 논리를 가지고. 예,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변론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이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객관화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내 자식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부모가 부모인 자기 자신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선생님도 자기를 객관화하지 않고, 그냥 오래 자기 감정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몰랐던 거, 자기의 단점들, 습관들을, 친구들이 니는 항상 그런 습관이 있잖아. 너는 그때도 나한테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가 이제 얘들이 다 말을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자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해결을 다 하네. 그래서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누나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누나가 동생을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자기 동생을 지탄하니까 갑자기 누나가 아까 미웠던 동생의 마음이 온데간데였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착한 애야. 예, 지탄하니까 갑자기 자기 동생을 와라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뭐 그러면서 제가 동생을 잘못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박수를 치니까. 그래서 그날,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많은 프로그램을 보다 그 프로그램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벌써, 예, 지방에 있다가 내가 지방에 공부도 좋지만 서울 넓은 데 와서 공부를 해다. 그러니까 스님 말을 듣고 여기 와서 또 그 친구들이 멋지게 성장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깨어나야 하고 중요한데 이번에 서일초 선생님 때문에 대두된 문제는 부모들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요. 이런 아이들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 먼저 걸어가지고 선생한테 아빠가 변호사라고 겁주고 왜 그런 거 못했냐? 너가 교사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라는 돌아가시고 그 추모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면 리본 왜 올리냐? 검은 리본 왜 올리냐? 그리고 카톡 공개 왜 했냐? 아직은 애도할 때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무슨 단체 뭐죠? 그 학부형 모임에 이거 다 안건에 올려가지고 안가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5.18 얘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두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무서운 정말 핵 미사일들이 마음에 그 독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짓밟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 것을 뺏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를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울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스님이잖아요. 사실 스님들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스님은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해야지.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끝으로 일부를 말씀하십시오. 저희 페이스북 잠깐만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을 또 봐요. 잠깐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좋습니다. 2가지 소식만. 네. 소식 좀 꼭 전해야 될 전해야 소식 2가지만 보고 우리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작가님. 예. 저는 1부가 끝나면 이제
아, 들어가시게?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아, 예. 네. 잠시만요. 박찬호 작가님. 네. 그 밑에 거, 예, 이거. 이거?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어. 충청 리뷰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어떤 그 대학 대학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써놓은 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써 그걸 봐야 돼요? 예. 이승곤 작가라고 똥바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이승곤 작가의 똥바다. 예. 예, 서원대학교 미술동문회전에 이제 작품을 냈는데, 네. 이거를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가가 작품을 보냈어요. 네. 전시관에다가. 하라고? 예. 예. 보냈는데, 담당자가 어. 충북문화관이라는 데인데, 이걸 받은 다음에 파쇄를 해버렸어. 좀 기가 파쇄를 해버렸어요? 예. 파쇄했다니까? 작품 전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숨겨놓거나 이게 아니라, 이걸 파쇄를 해버렸어. 아, 진짜로요? 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이걸 파쇄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아까- 창의적이고 잘 아까 아까 생각해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포 정치가 나오는. 그렇지. 이제 공포스러운 거야. 지금 이런 거 공포예요. 했다가 내가 얼마나 그럼요. 파괴될지 모른다, 당할지 모른다니까 겁이 나는 거야.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공포를 주셨잖아요, 먼저. 제가 하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않는 얘기를 공포를 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있는 했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작가에게 작품은 이제 물론 작가들마다 작품을 대하는 마음의 그게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은 작품을 인격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팔 때도 시집 보낸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작품이 딸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마음에서 시집을 보낸다는 표현을 할 만큼 작품을 그렇게 인격체로 대하는데, 이제 올 초 1월 달에 그 국회에서 굿바이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작품을 도난당하고 인직을 벌렸죠. 예? 납치해가지고 세상에. 국회에서 다 허락받고 한 건데 얘네들이 훔쳐갔잖아요. 그럼. 그리고 전시 못한다 그러고 막 인직을 벌리고 작품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고요? 돌려주지 않고. 아, 진짜로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굿바이전을 저쪽 망명전을 해가지고 김호준 씨 있는 그 벙커원에서 이렇게 망명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쇄를 했다면 파쇄를 했다는 건 거의 토막살인 이게 사건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원본을 파쇄를 해? 엄청난 그거를 받아야 사법. 이거는 또 보상을 받아야겠네, 배상을. 그렇죠. 당연하지. 보상도 보상이고 배상.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렇게 했겠나. 이거. 그렇죠. 야. 그 사람도. 이거는 공공 앞에서 살인을 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살인된 거. 맞아요.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 살인한 거. 웃긴다. 어떻게 개인이 겁도 없이 그러니까요. 말도 안 이게 실수라고 그래요. 서원대 미술 동문회전 예. 여기서 누가 걔를 운영 책임자가 예, 그 팀장, 충북문화관 S 팀장이 S 팀장이 충북문화 S 팀장이 예. 이미 파쇄를 해버렸다. 예, 파쇄를 했어. 야, 아니 그걸 이거 왜 진짜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놔두고 봉안하면 되잖아.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그걸 이거 전시 안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있는 것만 살인, 해도 살인, 이제 잡혀가면 큰일 살인한 나겠다. 공포가. 작가의 영혼을 살인한 거죠. 그럼. 야, 이 사람은 승진하겠네. 승진하는 정도는 아니죠. 아니지. 승질 난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에서는 승진하죠. 이 정도 결단 있어. 역시. 예. 이 정도, 예. 충북 문화관 S팀 인정형이요. 승진하지 않겠어요? 그래. 야, 이렇게 결단 있어. 나를 이렇게 그래. 보호해줬어. 혹시 이 정도 결단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면 이제 문화부 차관 정도는 진짜로. 야, 대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 위에 거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이거요? 예, 민중가수 시네어 코너라고 오. 이제 또 여기 오늘 선녀 스님도 계신데 네. 이 가수가 이제 이 머리? 민머리로 되게 민머리.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노래가 네. 여성성에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자기 목소리로 이제 승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민 거예요. 이렇게 중성적으로. 외모 같은 거를 네. 기준이 안 된다. 외모도 이쁘죠. 이쁜 얼굴이죠. 여자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노래도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90년대 초반에 SNL이라고 그 세르데이 나이트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원래 출연을 거부했던 분인데 그런 것들 그러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그런 프로인데 이제 거기에 나가서 반말리에
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워를 갓딜런? 네. 반말리. 반말리? 반말리 있어요. 반말리라고 네. 레게의 레게 아주 네. 오, 술 잘하세요, 이렇게? 네. 이게 무대 쪽에 또 이렇게 조예가 깊은. 근데 지금 수도 생활하고 있어요. 예. 교황 바오로 2세의 그 사진을 이 노래 말미에 딱 들고 나서 이거 찢어버려? 사진을 딱 펼쳐가지고 한 2초 정도 딱 펼쳤다가 이걸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걸 카메라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카메라 치익거리면서 이제 난리가 맞아요. 난 거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왜 이걸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계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성추행 그러니까 스캔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미성년자 관련해서 이렇게 그게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막 그 가톨릭계에서 무마하고 그랬거든요. 감추려고 쉬쉬하고. 맞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심하죠. 스포트라이트. 네,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다른 영화도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고 나서 이제 이제 오코나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자랑 여성 성소수 뭐 반인종주의 반전 이런 노래를 계속 불러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젠가 죽었거든요. 어저께? 예. 그래? 56세의 나이를 죽었는데 저런.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오버랩이 돼서 스님과 또 거의 스님과 네. 조금 언니겠네.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근데 이 동갑? 공연을 잠깐만 보면 되는데 네. 공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진을 찍고 나서 2주 뒤에 뉴욕에서 밥 딜런 데뷔 30주년 그런 네. 기념 헌정 공연이 있었어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이 가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막 박수를 치고 했죠. 근데 이게 계속 야유하고 막 그런 게 막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박수, 일부에서는 야유? 근데 이제 야유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 종교를 네가 더럽혔다. 가톨릭 신자라든지 음. 기독교 신자라든지 어쨌든 종교에 대한 권력에 그렇죠. 네가 그쪽은 감히 굉장히 어디 그래요? 네가 뭐라고 그런 걸 하냐고 교황을 더럽히냐 어떻게 내가 믿는 종교를 네가 이러냐 하면서 이제 이 가수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비방 뭐 그런 것들 막 한 거예요. 막 야유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좀 이따 이거 한 번만 보면 좋은데 이거 보는 거 위험한데. 왜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잠깐만, 예, 한번. 조금만 하고 말. Ladies and gentlemen, Sinead O'Connor. 이게 저작권 걸리면 따로 보죠 따로 한참 걸려요. 계속 야유가 조금만 하지 뭐. 이 한국 사람이야? 아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야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야. 조롱이라고.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노래 시작 못하는 거예요? 시작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 공연 끝나고. 근데 크리스토퍼슨이 와서 그렇다. 너 저런 조롱에 무릎 꿇지 마 하니까 나도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건반 치는 사람한테 치지 말라고 무반주로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이 노래 이게? 예. 근데 무반주로 부르는 거야. 너무하죠. 노래야? 무반주로? 당당하게? 난 눈물 나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 정말 공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 이후로는 이제 방송 활동을 안 출연을 해요. 못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진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렇죠. 앓고 많은 대중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어. 네. 얼굴 되게 예쁘네. 근데 마지막에 진짜 대단하다. 절규하듯이 그럼요. 진짜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무반주로 탁 노래 부르는데 눈빛이 아주 지금 사실 반도 안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저런 절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생존에 대한 절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오늘 만평 처음에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만평 4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라 그랬잖아. 오라고 아까. 정말 그게 사람들의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용기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근데 우리 네. 참 박찬우 작가가 네. 지금 기레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 사상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 아름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아름이 네. 힘을 보태고 이 아름이는 이렇게 언론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박 작가님, 혹시 저를 누가 어떤 또 기자가 공격하면 네. 아시죠? 그렇죠. 신명한 신묘한 그림으로 또 응징을 해주십시오. 기사와 싸우는 작가. 지금 또 그 세상에. 법관 사법부 판사하고도 또 지금 싸우고 있어. 아 그리고 다음 주에 파주 경찰서로 또 조사받으러 갑니다. 조사. 또 이번에 또 이거 다른 또 기레기들이. 누군데요? 아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 여러 명이 이거 또 이거는 물어보면 돼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 많은가 봐요. 한두 명이. 아니 그거 말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건 정보 공개 아니야? 이거 들어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아 이거 이거 확인해. 아니 가기 전에 뭘로 고발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지. 아 근데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로 비슷비슷한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이제 모욕죄. 이런 거 그린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풍자 그린 거지. 지난달에 이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 한번 받고 왔고요. 파주.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근데 예술 아닌가요? 예술이죠. 예술 표현의 자유고. 요즘에 예술도 구속받는 예술. 조사받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고소 고발을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떠나서.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 절차는 또 따로 이제 대응을 2억 해야죠. 2천 그 재판을 귀찮게 하는 거지. 예, 계속 우리-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고소 당한 적 있으세요? 있죠. 천안함 그때 그래서 벌금까지 또 욕한 거는 또 다 훌륭하신 분.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주범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맞아요. 검찰이 아무리 그래도 언론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지적을 하고 행정부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서로 앞장 서서 그다음에 감춰주고 이런 작태 때문에 지금 수렁에서 건져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과 검찰, 사법부 그런 거죠. 근데 언론 또 뭐 이런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뭉뚱그려서 뭐 기레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발언을 공적인 발언이잖아. 언론은 공인으로서 공적인 발언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비판하고 공격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맞아. 사법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 여러분들, 아닌가요? 맞아. 민주주의는 이런 거를 예술과 자유롭게 자유 모든 특히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기자들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하면서 기사들을 마음대로 막 씁니까? 그럼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비판받는 거 이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우리 이름을 공개해? 왜 우리를 품자해? 그거 아니야? 지금 여기 서희초 고등학교 교사 일기장 어려운 게. 의료 기록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 박아름 기자는. 이야, 정말 이럴 수가 무슨 있나? 헤어진 남친 때문에 우울해했다.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다. 2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람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냥 매장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지 또. 그리고 자기들을 비판을 할 수 있지. 공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자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합니까? 여론을 만드니까. 여론을 이제 만들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술가야. 예술가로서의 도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고 이럴 때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굉장히 요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박찬우 작가를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돕고 도울 일이 뭐든지 있다면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박찬우 작가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가 있는데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 정말 똘똘 우리가 뭉쳐서 우리 박찬호 작가를 보호해야 돼요. 나중에 보호해야 돼. 재판 넘어가면은 돈 모아서 변호사비 되면 되고요. 그걸 해야 돼. 벌금 나오면 벌금 같이 모아서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재밌게 할 하고 수 싶은 있어요. 말을 좀 다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그림 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 지금 상식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직 본방송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40분 지났고요. 우리 한 마이 갓. 10분만 쉬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한글의 만평. 한글의 만평. 오늘 그게 메인이에요. 그거를 좀 보름치를 준비했는데 보름치 너무 많고 한 조금만 더 줄여서 그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0분 후에 뵙고요. 우리 선녀스님은 네. 오늘 1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이 너무 늦어서 이제 암자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소화하십시오. 네. 네. 10분에 뵙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자, 박수 한번 칠까? 한 10분 후에 지금 디테일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ie.